다시 읽는 고사성어 17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역지사지란 말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주 쓰는 말이죠. 또 굉장히 많이 듣는 말입니다. 역지사지. 네, 뜻과 그 어떤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지사지. 역은 바꾼다는 뜻이에요. 바꾼다. 주역이라고 할 때도 쓰는 것, 역입니다. 그리고 지는 땅이죠. 땅지. 사는 생각한다. 예, 많이 쓰죠. 지는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 그런 뜻이죠. 자, 역이라는 것은 이 바꾼다는 것인데, 이런 모양을 보면 이제 해, 날일자죠. 그리고 막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물자라는 것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글자 전체는 사실은 도마뱀이 이렇게 기어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마뱀, 막 카멜레온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색깔이 이렇게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바뀐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쉽다라는 뜻도 있어요. 쉽다, 아주 쉽다. 네, 그것도 글쎄요. 도마뱀이 이렇게 뭐 쉽게 걸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쉽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이다, 무역한다. 무역은 이렇게 외국과 이렇게 상품 교역을 하는 것이죠. 교역, 이거 다 바꾼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물건을 서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쉽다 할 때, 간이하다 할 때 이자입니다. 이때는 쉽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자, 그리고 땅지는 우리가 많이 보는 글자인데 땅이므로 흑토극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조사 야자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글자를 뱀이 이렇게 기어가는 모양이다. 구불구불 기어간다. 글쎄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만 옛글자로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마뱀이고 이것은 그냥 뱀입니다. 뱀이 기어가는데 이렇게 구불구불 기어갑니다. 흙에. 그래서 흙이 뱀이 기어가듯이 구불구불하다. 이런 것이 땅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평탄하게 땅을 만들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땅은 좀 구불구불하다. 그래서 이 글자에는 구불구불하다는 뜻이 있다. 구불구불한 흙이 땅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토지다. 또 지방이다. 지구다. 여러분 지구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막 그냥 지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자를 뜯어보면 좀 재밌어요. 땅은 땅인데 어떤 땅이냐? 동그란 땅이다. 공과 같이 생긴 땅이다. 우리 지구는 둥글죠? 물론 다른 천체도 그렇습니다만. 지구. 자, 생각한다. 사는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사자에 대해서는 설명은 뒤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생각한다는 말이 뜻이 있으므로 마음심자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위에 밭전자라 밭에서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뒤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생각한다. 사상이다. 생각사, 생각상이죠. 의사, 내의 뜻이 어떻다. 또 사모한다. 그리워한다. 그런 뜻으로 됩니다. 지는 이렇게 간다. 갈지자입니다. 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원래는 발의 모양이에요. 사실은 발의 모양이 형상화된 것이 이렇게 된 것인데 간다라는 뜻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다. 이것.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뭐서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이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다. 이때는 의라는 뜻으로 쓰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차라는 말도 씁니다. 장남이 아니고 그 다음 아들을 지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역지사지. 얼핏 보면 자, 바꾼다. 땅을 바꾸었어. 땅이라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곳입니다. 내가 서 있는 처지를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역지사지. 첫 번째는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한다. 이 지자가 처지가 되겠죠?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한다. 무엇을? 지는 이것이므로 어쨌든 자기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죠. 네. 결국 지를 바꾼다는 것이죠. 내가 당한 처지를 바꾸어서 그 처지를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결국 이것은 상대편의 처지에서 생각해 본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 우리가 이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일 수 있는데 역지사지 할 때 내가 내 입장을 바꾸는 것은 잘 생각하지 않고 당신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내 입장 바꾸고 생각하나 내가 상대방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이 내 입장이 돼서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자신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상대방에게만 요구하는 것보다는. 자,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출전은 맹자에 나옵니다. 맹자 2루편에 나온다. 여기 맹자의 글에 보면, 책에 보면, 우직 안회는 동도다. 우직 안회는 같은 게 우와 후직, 지금 후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회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후직, 그리고 안회는 같은 길이다. 같은 길에 서 있다. 우직 안자는 안회를 얘기합니다. 는 역지적 개연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면 다 그렇다, 모두 그렇다, 그런 뜻인데,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맹자가 책에 서놓기를, 우는 하나라의 시조인데 치수에 아주 성공한 임금이죠. 그리고 후직은 신농시와 더불어서 중국에서 농업의 신으로 숭배를 받는 사람인데, 순임금 때 이제 농업에 관한 일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맹자가 말하기를, 우와 후직은 이 당시가 태평성대인데, 태평성대에 3번이나 자기 집 문 앞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않았다.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공무에 바빠서, 또는 자기만 생각하는 것보다 막 백성이나 국민 전체를 생각한다 보니까 자기 집을 앞을 지나갈 일이 3번이나 있었는데도 잠시 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그 우와 후직을 상당히 어질게 여겼다, 이렇게 이제 일단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자가 얘기하기를, 공자의 제자 안회는 난세, 지금 우와 신농은 태평성대인데 공자가 살던 시대는 춘추시대죠. 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세 누추한 골목에서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 이것도 단사표음이라고 고사성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로 다른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면서도 안빈낙도의 태도를 잃지 않아서 공자가 안회를 상당히 어질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맹자가 우와 직, 그리고 안회는 같은 길에 있다. 시대는 다르지만 그 사람들은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같다. 우와 직과 안자는 역지적 개연이다. 결국 안회도 태평성대에 살았다면 우나 후직처럼 행동했을 것이고, 우나 후직도 난세에 살았다면 안회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장이 서로 바뀌었으면, 역지면, 즉 입장이 만약에 우아직 그리고 아내가 서로 시대를 바꿔서 살았다면 모두 그렇다, 개연이다, 모두 같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우리가 오늘 하는 역지사지가 나온 말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결국 맹자의 넘은 역지적 개연이다, 이렇게 되겠죠. 처지가 바뀌면 모두 그러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좀 줄여서 역지개연, 저걸 줄여서 역지개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역지사지란 고사성어가 나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조금 궁금해서 조선왕조실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옛 선조들은 역지사지란 말을 얼마나 썼을까?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에는 어느 정도 기록이 되어 있을까? 제가 흥미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번에 찾아보니까 태종실록 7권에 태종 4년 4월 30일인데 딱 한 번 나옵니다. 조선왕조실록 원문에, 물론 제가 인터넷에서 전자화된 조선왕조실록을 봤습니다만 그게 딱 한 번 역지사지란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워서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손효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 뭔가 좀 죄를 지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도망을 갔는 모양인데, 손효종의 아내를, 그 사람의 아내를 문초를 하려고 순금사에 가두었다가 석방을 했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이제 태종실록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 이게 제목이고, 본문에 보면 순금사에서, 순금사라는 게 결국 지금으로 치면 치안을 담당하는 곳이겠죠. 거기에서 그의 남편 손효종이라는 사람의 아내를 이제 잡았습니다. 남편 지금 도망가고 없으니까. 그 남편 손효종이가 간 곳을 국문했다. 어디로 갔느냐? 어디 도망갔느냐? 이렇게 빨리 얘기를 하라, 고백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손효종의 아내가 대답하기를, 남편의 간 곳을 묻고 있지만은 부부 정리상 비록 간 곳을 알더라도 말할 수 없는데, 알더라도 부부 정리상 말할 수 없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내가 있으니까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오. 여기 보면 청역지사지란 말이 나옵니다. 청합니다. 역지사지 해보라고 청한다, 말을 합니다.
당신에도 또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 아내도 당신이 어디 만약 입장이 바뀌어서 도망을 갔으면 불기를 원합니까? 고자질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겠죠.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시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죽음이 있을 뿐이지. 어찌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조선 왕조실록에 역지사지로 딱 한번 표현된 걸 제가 봤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호라는 것은 벼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호 찬성사 남제라는 분이 그 말에 감동하여 명하여 석방하였다. 이런 것이 역지사지라는 고사와 관련된 우리나라 쪽에 기록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것은 인정상, 어떤 인륜상 그렇겠죠. 알더라도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 입장을 당신이면 어떻게 했느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려 하니까 다 수긍이 가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좋은 그런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글자 몇 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역이라고 배웠습니다. 역입니다. 역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쉽다라는意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게 있죠. 이것은 물이에요. 물. 말다 하지 마라라는 물. 말물이에요. 말물. 이것은 양이에요. 자, 이 두 글자가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것은 도마뱀의 모양이고 이것은 해가 떠서 햇살이 이렇게 쫙 비치는 모양이다. 그래서 볕입니다. 가운데에 획이 하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확 바뀌죠.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의 글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말물은 우리가 물건이라 할 때 쓰는 이 물을 만듭니다. 발음이 그대로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글자가 소우변의 말물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홀이다, 소홀하다 할 때 홀입니다. 발음이 좀 바뀌었죠. 소홀함으로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모양의 글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다, 이다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 글자를 가지고 쓴 것이 사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뭘 내려준다, 하사한다 할 때, 임금님이 하사한다 할 때, 사약이다도 있습니다. 죽을 사가 아니고 줄사자예요. 자, 이것은 척입니다. 발라낸다는 거 할 때 척인데 좀 어려운 글자죠. 어쨌든 이런데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이러한 모양이냐, 이러한 모양이냐, 또 이러한 모양이냐, 요 세 개만 구별을 해내면 글자들을 일단 식별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이 변양은 마당장자입니다. 그리고 탕입니다. 목욕탕 또는 우리가 먹는 탕 그런 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날릴 양, 이거 버들나무 양 되겠죠. 이것도 변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이 있습니다. 상처, 그리고 창자할 때 장이 있습니다. 화창할 창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른 글자들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그러한 글자들이 나올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좀 눈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우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어조사 야라고 했습니다. 뱀의 모양인데 좀 구불구불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다. 여기에 사람인을 붙이면 다르답니다. 사람인이 다른 것이 왜 그러냐면 사람이 뱀을 만나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고 좀 특별한 경우다. 그렇죠? 그래서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타, 자기와 남, 타인, 다른 사람. 못지입니다. 여기에 삼수를 붙이면 물이겠죠. 그래서 못입니다. 왜 그러냐? 이 글자를 붙이느냐? 울퉁불퉁하다. 못이라는 것도 사실 보면 이렇게 지금처럼 정원을 조경을 잘해서 곧게 한다든지 둥글게 한다든지 그렇게 모양을 갖추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겨보면 이렇게 좀 구불구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못습니다. 천지, 백두산 천지, 연지, 연못을 얘기하는 것이죠. 연꽃이 피는 못이다. 연못. 그 땅지다. 흙이 이렇게 구불구불하다. 이것은 천지, 하늘과 땅이죠. 발음은 같지만 뜻은 다르죠. 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이 밭전이 아까 생각할 사자에 왜 밭전이 들어갔느냐 이러는데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는 밭전이지만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 있지 않습니까? 밥통이라고 하죠. 위의 모양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매의 모양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머리에 숨구멍의 모양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밭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밭의 모양이지만은 이 글자가 쓰였다고 해서 전부 밭이 아니라 다른 모양이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밥통은 위를 얘기하죠. 위. 이것은 육다를입니다. 사람의 장기의 하나입니다. 사람의 장기의 하나인데 밥통의 위의 구조 모양이다. 그래서 위입니다. 밥통 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위 할 때 말한다, 이름 봐 할 때 말할 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열매의 모양이에요. 나무 위에 밭이 있어요. 나무 위에 밭이 있는데 사실은 밭이 아니고 나무 위에 어떤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다. 그렇게 되겠죠. 이 모양이 밭전자로 변해서 정리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열매의 모양이다. 여기에 열매를 얘기하는 과일을 얘기하는 여 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일과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과를 많이 씁니다. 굉장히 어떤 부수의 이름도 뭐 경리과, 회계과, 뭐 총무과, 인사과 할 때 쓰는 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사자에 보면 사람의 모양이 숨구멍이에요. 사람의 머리.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머리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결국은 밭전자가 사람의 머리 숨구멍. 자, 우리가 어린 애기들 보면 머리에, 정수리에 머리가 나기 전에 보면 실핏줄이 이렇게 있죠. 이 모양이다. 이것이 바뀌었다. 이 머리와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옛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이 글자를 만들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늘다라고 하는 세자도 마찬가지예요. 실이 있는데 이렇게 어린아이의 정수리에 실핏줄처럼 있는 실은 가늘다. 이래서 가늘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밭전자를 보더라도 모든 글자가 다 밭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여기에도 지자가 있고 여기에도 지자가 있습니다. 두 글자를 이렇게 바꾸면 시험 나오면 틀립니다. 네, 역지사지. 자, 역지개연에서 이렇게 온 말이다. 역지개연은 맹자에 나오는 말이다. 네, 오늘 역지사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